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백악관이 새 경제 분석 결과를 인용해 2026년 미국 납세자들이 평균 3,752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화당이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의제들을 하나로 묶은 포괄적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뉴욕 브루클린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브루클린 프로스펙 공원 인근의 한 작은 라운지 바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극명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래가 둔화되고 있지만 동북부와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는 여전히 뜨거운 반면 팬데믹 시기 이주가 많았던 선벨트 지역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미국 유학생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유학생과 영주권자까지 추방하려는 시도와 비자 심사 강화가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시카고 한인회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식과 제37대 한인회장 취임식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리더십의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지난 17일 주일 오후 저녁 6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2025 연합 찬양제가 수많은 교인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연합 찬양제는 시카고 지역 기독 청년 연합회 후원을 위한 찬양제로 시카고 권사 합창단, 시카고 장로 성가단, 예울림 합창단, 시카고 크리스천 코럴 등의 합창단이 출연해서 무대를 빛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교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청년 이탈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소속감 부재와 휴식 부족, 교회 문화에 대한 실망감 등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목사회가 선제적으로 젊은 목회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선교 활동의 중요한 통로인 EB4 비자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주 한인교회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 이민 비자 관련돼서 최근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EB4 비자 승인 가능일이 사용 불가 상태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8월 14일 자사 약국에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그 이유로 해당 약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을 미소프로스톨 약과 함께 복용하면 임신을 중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새 경제 분석 결과를 인용해 2026년 미국 납세자들이 평균 3,752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화당이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의제들을 하나로 묶은 포괄적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비영리 정책 싱크탱크 세금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주의 납세자들이 연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지역별 혜택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17일 뉴욕 브루클린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브루클린 프로스펙 공원 인근의 한 작은 라운지 바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 11명이 총격을 받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경찰이 도착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부상자 8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소 36개의 탄피를 수거했고 복수의 총격범이 이번 총격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주택 시장이 지역별로 극명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래가 둔화되고 있지만 동북부와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는 여전히 뜨거운 반면 팬데믹 시기 이주가 많았던 선벨트 지역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뉴욕,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동북부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는 여전히 판매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리적 제약과 엄격한 건축 규제 탓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집값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선벨트 지역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팬데믹 당시 급증한 이주 수요에 맞춰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대폭 늘리면서 이제는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마이애미와 잭슨빌, 템파 등 플로리다 주요 도시들은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전환됐습니다. 진로우는 향후 주택시장의 향방이 건축 규제 완화에 달렸다고 전망했습니다. 동북부와 캘리포니아처럼 지리적 제약이 큰 지역은 당분간 집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공급이 충분한 지역은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미국 유학생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유학생과 영주권자까지 추방하려는 시도와 비자 심사 강화가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외국 유학생 지원단체인 NAFSA는 올가을 학기 미국 신입 유학생이 전년 대비 30에서 40%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이 지출하는 학비와 생활비가 70억 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유학생 비중이 높은 대학들의 재정난과 캠퍼스 주변 상권의 침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유학생들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영어권 국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지난해 감소했던 학부 유학생이 올해 2.2% 증가로 반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5일 시카고 한인회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식과 제37대 한인회장 취임식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리더십의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물론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에 이어 36대 최은주 회장의 이임식과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허재은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이 취임식에서는 한인회관 리모델링이라는 장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지난 17일 주일 오후 저녁 6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2025 연합 찬양제가 수많은 교인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연합 찬양제는 시카고 지역 기독 청년 연합회 후원을 위한 찬양제로 시카고 권사 합창단, 시카고 장로 성가단, 예울림 합창단, 시카고 크리스천 코랄 등의 합창단이 출연해서 무대를 빛냈습니다. 찬양제의 주제인 청년아 일어나라는 현재 교계가 직면한 청년층 이탈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청년 세대가 일어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번 찬양제는 단순히 음악적 공연을 넘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 보내는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수익금 전액이 기독청년 연합회 후원에 사용되는 이번 찬양제를 통해 시카고 지역의 청년 사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탈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소속감 부재와 휴식 부족, 교회 문화에 대한 실망감 등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목사회가 선제적으로 젊은 목회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주말에도 이어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단순 휴식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1%가 주일 휴식 부족을 교회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 손꼽았습니다. 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부재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숨은 청년으로 남아있으며 교회 문화에 대한 실망하거나 위선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 말씀이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거나 과도한 봉사 및 헌금 요구에 대한 부담감도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뉴욕의 한인교계도 고령화와 청년 이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뉴욕 목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대 젊은 목회자들과의 첫 공식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뉴욕 교계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리더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입니다. 뉴욕 목사회 회장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40대 목회자들이 교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젊은 목회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선교 활동의 중요한 통로인 EB4 비자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주 한인교회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 이민 비자 관련돼서 최근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EB4 비자 승인 가능일이 사용 불가 상태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선교사 파송 및 현지 사역자 영입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8월 14일 자사 약국에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그 이유로 해당 약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베프티스트 프레스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성명을 통해 현재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이는 코스코 회원 및 환자들의 수요 부족에 기반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해당 약은 환자들이 의료 제공자를 통해 처방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을 미소프로스톨 약과 함께 복용하면 임신을 중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임신 10주까지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완화되었던 미페프리스톤 관련 FDA의 규정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팬데믹이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현재에도 우편 주문을 통한 약 배포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규정은 원상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는 남침례교 소속 주 집행위원과 임원, 공공정책 지도자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주문 배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법률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의 법률 자문인 마이클 로스는 코스트코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주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는 성명에서 코스트코와 같은 소매업체는 다양한 가족들이 평생에 걸쳐 이용해주는 덕분에 사업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낙태약 판매처가 되면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보이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면서 무덥고 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73도 예상됩니다. 늦은 밤부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곳곳에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45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월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